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차시 수업에 활용하기 좋은 유용한 플랫폼 연수를 하게 된 양지초등학교 교사 정신군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퇴근 시간이거나 그 이후일 텐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늦은 개학을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연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선 차시에서 능력자 강사님들로부터 정말 유용하고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만들어주는 많은 방법들을 배우셨을 텐데요. 이제 저와는 아이들의 눈길을 확 잡아끄는 재밌는 것들을 해보시겠습니다. 이번 연수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기기가 성인들을 넘어서서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보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스마트폰 못 쓰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안 사주시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기기와 함께 자라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태권도, 미술학원만큼이나 코딩학원에 익숙하고요. 이 때문에 각 초등학교에 스마트 기기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부터 오른쪽 사진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셨을 텐데 제가 재작년에 아이들과 뒤에 설명해 드릴 플랫폼 중 하나인 카후스로 수업을 했던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 패드는 물론 학교 소유입니다. 교과서로 공부하거나 학습지를 인쇄해서 줬을 때보다 참여도도 높고 학습 효과도 높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엄청 재밌어 했습니다. 이렇듯 매체를 통한 쌍방향 수업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강의식 수업보다 훨씬 초등학교 수업에 적합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가 계속될수록 각 학교에 스마트 기기가 더더욱 많이 보급될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몇 가지 플랫폼만 알고 계셔도 바로 수업에 활용하셔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습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플랫폼 각각의 특징을 소개해드리고 내일 있을 실습에 대비하여 준비할 것들을 간단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패들렛입니다. 연습용으로 만든 패들렛 이미지를 보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어떤 특징을 가진 플랫폼인지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이미지 찬찬히 살펴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들렛은 포스트잇 활용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발표를 잘 하지 않는 학생도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포스트잇 활용 수업의 장점인데요. 패들렛을 이용하면 온라인상에서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고 한눈에 살펴보기도 쉽습니다. 교사가 패들렛 페이지를 생성하고 링크나 접속 코드를 주면 학생들이 각자 스마트 기기에 접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포스팅할 수 있고요. 다른 친구들이 붙인 포스팅을 보면서 댓글을 달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트나 별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잇을 일일이 나눠주고 모든 별로 붙여서 발표하거나 칠판에 나와서 붙이는 일련의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더욱 간결한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패들렛에는 8가지 종류의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텅 빈 벽 형태의 패들렛부터 포스팅끼리 화살표로 연결하거나 그룹 지을 수 있는 캔버스, 인터넷 블로그 보듯이 모든 포스팅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어서 쭉쭉 내리면서 읽기 편한 스트림 형태, 그리고 한 줄씩 정렬되어 있는 그리드 형태, 주제별로 포스팅을 각각 붙일 수 있는 선반 형태, 카톡처럼 질문과 답변 형식, 그리고 심지어는
지도에 특정 위치를 골라서 포스팅을 달 수 있는 맵 형태나 시간대별로 포스팅을 다는 타임라인 형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업 형태에 맞게 선택하셔서 만들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쓰는 것은 역시 가장 기본적인 빈 벽 형태고요. 모둠별로 포스팅을 모으고 싶을 때는 선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제일 위에 선반에다가 1모둠, 2모둠, 3모둠 이렇게 써주면 아이들이 각자 모둠에다 포스팅을 하는 이런 수업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시간에 우리 동네나 우리 고장 이런 주제가 나오면 맵 스타일의 패들렛을 쓰면 또 아이들이 재밌어 하고요. 자, 그 다음은 패들렛은 포스팅할 때 이미지나 인터넷 링크, 영상 등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학습 결과물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이미지를 첨부해서 포스팅을 해주면 거기에 바로바로 교사가 코멘트를 달아서 이런 형식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의 포스팅에 코멘트를 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에 코멘트를 달아줄 수도 있고 교사가 아이들의 포스팅에 이렇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연습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댓글 달아주는 게 보기 안 좋다면 SNS처럼 하트나 별을 달아주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패들렛 페이지는 여러가지 형태로 내보내기가 가능한데요. 이미지 파일, PDF 파일, CSV 파일, 그리고 엑셀 파일 등등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원하신다면 프린트를 선택하셔서 출력하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렛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 얘기를 할 텐데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의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실습할 때 5개의 플랫폼 모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걸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에서는 최대 3개의 패들렛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요. 더 많이 만들어서 저장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메뉴에서 제일 끝에 있는 업그레이드 버튼을 선택하셔서 결제하시고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 기능은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같기 때문에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플랫폼은 우클랩입니다. 어떤 플랫폼일지 한번 사진을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할 시간 드린 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랩은 프레젠테이션에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간단한 슬라이드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구글 슬라이드나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외부 자료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들을 업로드 하시면 이렇게 우클랩에서 제공하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띄울 수 있도록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거기에 객관식, 주관식, 다답형 등 여러가지 유형의 문제를 제작할 수 있고요. 다음 가장 좋은 점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슬라이드 사이사이에 제작해놨던 문제들을 삽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복습 퀴즈를 하거나 아니면 배운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로 공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클랩도 다른 플랫폼들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켜면 대기실이 이렇게 열리고요. 학생들을 초대가 할 수 있습니다. 대기실 화면에는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써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을 띄워놓으면 아이들이 각자의 스마트 기기에서 접속할 수 있고요.
오른쪽 밑에 이렇게 사람 모양을 봐보시면은 몇 명 들어왔는지 호스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가 만들 때 메시지 쓰기를 허용해 놓았다면 참가자들이 대기실에 있는 동안 이 메시지 버튼을 눌러서 서로 메시지를 쓰면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충분히 모여서 호스트가 시작을 하면 슬라이드를 보다가 중간에 삽입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삽입한 문제를 보는 것은 실시간으로 다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호스트가 문제 풀기를 누르면 참가자들에게 알림 메시지가 가서 그거를 수락하면은 퀴즈가 시작되는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 호스트의 화면에는 몇 명이 어떤 답을 선택했는지 이렇게 비율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호스트가 답 공개를 하면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정답이 공개되면서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뜨네요. 이렇게 꽤 훌륭한 퀴즈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무료 버전에서는 퀴즈를 2개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라이브 퀴즈용으로 쓰기는 조금 어렵고 퀴즈가 조금씩 곁들여진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용으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플랫폼은 멘티미터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잠시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티미터는 복습, 동기유발 등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 퀴즈용으로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네, 이렇게 대기실을 생성하고 참가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에게 귀여운 이런 동물 모양 스티커를 붙여주는데요. 이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호스트가 이제 스타트 퀴즈를 누르면 다 같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호스트가 페이지를 넘겨야 참가자들의 화면에서도 넘어갑니다. 멘티미터의 가장 큰 특징은 참가자들의 응답을 깔끔하고 직관적인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 준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응답을 막대 그래프나 워드 클라우드 등으로 표현해 주는데요. 한 명 틀렸네요. 응답이 들어올 때마다 즉각 반영되며 흐르는 듯한 재미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보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름을 기입할 필요가 없거나 한 단어나 문장, 한 문장 정도로 응답을 받을 일이 있으면 패들렛보다도 멘티미터의 워드 클라우드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네, 그리고 멘티미터는 다른 퀴즈 플랫폼들처럼 중간중간에 점수나 순위를 보여주는 점수표, 즉 리더보드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참가자 전체의 문제풀이 결과가 인포그래픽으로 표현되는 예쁜 리더보드는 호스트 화면에서만 보이고 참가자 화면에는 자기가 답을 맞췄는지 틀렸는지, 몇 점을 받았는지, 몇 등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좀 몇 가지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했을 때는 이걸 중간에 알아서 어떤 아이가 선생님 왜 진행이 안 돼요? 라고 카톡을 보냈길래 카톡으로 지금 점수표 나와서 넘기는 중이란다 하고 단체톡에다가 대답을 해줬다가 아이들이 멘티미터에서 우수수 다 나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핸드폰으로 멘티미터에 참가할 경우에는 뭐 카톡을 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멘티미터 창을 최소화시키면 전부 다 나가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안내를 사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카운만큼이나 인포그래픽이 장점인 플랫폼이니까 교실에서 같이 호스트의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응답을 통계낸 예쁜 슬라이드들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창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엑셀 파일로도 다운을 받을 수 있긴 한데 무료 버전에서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에서는 만들 수 있는 문제의 수와 유형이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 정도 수준에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번째 플랫폼은 퀴지즈입니다. 네, 이것도 사진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퀴지즈는 대학생이나 회사원들의 협업을 위해 만들어진 다른 플랫폼들과는 달리 학교 수업에 최적화된 퀴즈 플랫폼입니다. 네, 메인 화면도 학교에서 쓰는 것 같이 생겼죠. 네, 본인이 직접 퀴즈를 만드는 것도 쉽고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고 과목을 선택하면 금방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퀴즈들을 검색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복제해서 자신의 페이지로 가져온 다음에 입맛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그 프리뷰라고 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 보고 선택하기도 쉽습니다. 네, 그 다음 퀴즈는 실시간으로 반 전체가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마감 기한을 정해놓고 숙제로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음성, 영상, 이미지 등을 삽입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선택지에도 그런 것들을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듣기 문제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퀴즈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서 그 지도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지리 문제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다채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퀴즈지의 장점은 자체적으로 클래스 만들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을 하시는 동안에 이 학스터를 통해서 학급을 개설하고 운영하시는데 도가 트셨을 텐데요. 클래스를 개설하고 학생들을 링크 주고 초대하면 숙제 내주기와 결과 피드백 해주기 등등 관리가 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할 때마다 링크나 접속 코드로 귀찮게 초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기에도 편합니다. 자, 그리고 카웃과 퀴즈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퀴즈즈는 라이브 퀴즈를 선택해도 참가자들의 응답이 호스트에게 실시간으로 올 뿐이지 각자의 문제풀이 속도에 맞게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카웃은 다 같이 동시에 진행되죠. 네, 보시면 연습용이라서 참가자가 저 한 명밖에 없긴 한데 일단 몇 번째 문제를 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래프가 있고요. 이 그래프는 이 참가자가 응답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쌓이고요. 그 다음에 맞았는지 틀렸는지 점수는 몇 점을 맞았는지 이런 등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데요. 여러 명이 동시에 하면 알겠지만 참가자들마다 전부 다 진도가 각자 다릅니다. 네, 그리고 퀴즈가 끝난 다음에 서비스도 훌륭한데요. 이 학스터 출결표 아시죠? 네, 그 수준으로 깔끔한 결과표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몇 번째 문제를 맞았고 몇 번째 문제를 틀렸는지 이 파란색은 맞거나 틀린 게 아니고 사실 원래는 틀렸는데 패자부활전 문제가 자동으로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틀린 거를 한번 다시 풀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렇게 맞추면 파란색이 됩니다. 네,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틀렸던 문제를 복습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무료로 엑셀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한데요. 엑셀 파일도 다른 플랫폼들에서 다운받는 엑셀 파일에 비해서 깔끔하고 보기 좋지요.
네, 마지막으로 퀴즈즈가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만들어진 문제에서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학습지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만들었던 문제를 자동으로 이렇게 학습지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굳이 퀴즈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든 퀴즈를 찾아서 학습지로 만든 다음에 출력해서 그것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플랫폼은 이 플랫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퀴즈 플랫폼인 카웃입니다. 네, 문제를 푸는 장면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웃은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 처음 보신 분들이라고 상정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웃도 다른 플랫폼들처럼 호스트 모드, 즉 라이브 퀴즈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챌린지 모드, 즉 숙제로 내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숙제로 내주는 챌린지 모드의 경우에는 마감 기한을 정해주고 생성한 다음에 초대 코드나 링크를 학생들에게 준다는 점에서 퀴즈와 방식이 흡사합니다. 라이브 퀴즈 모드인 호스트로, 네, 첫 화면이고요. 많이 즐거워 보이네요. 라이브 퀴즈 모드인 호스트로 시작하면 카웃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반드시 호스트의 화면을 참가자들이 같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과 선택지가 있는데 호스트 화면에서만 나옵니다. 참가자들의 화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핸드폰을 캡처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선택지별로 할당된 색깔과 도형이 그려진 선택지만 나옵니다. 호스트 화면을 보지 않는 이상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냥 응답기인 셈입니다. 하지만 카웃은 제가 소개해드릴 5개 플랫폼 중에서는 재미 측면에서 최고의 플랫폼인데요. 이유는 저와 나중에 실습을 해보시고 학생들과 함께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긴장하게 만드는 흥겨운 음악에 타이머 막대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면서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자, 그 다음 카웃도 유료 버전이 있는데요. 무료 버전에서는 이렇게 생긴 사지 선다형 퀴즈와 OX 퀴즈 형식인 True or False로만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시고요. 퀴즈처럼 다른 사람들이 만든 퀴즈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데 이게 로그인 한 다음 첫 화면인데요. 위에 있는 이 디스커버를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퀴즈들을 찾아볼 수 있고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플랫폼이다 보니 한글로 된 문제도 아주 많고요. 유료 버전으로 만들어진 퀴즈도 결제하지 않더라도 가져다 쓰는 것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필요는 없지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유료 버전에서는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다 가려놓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드러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클랩처럼 응답이 필요 없는 설명용 슬라이드를 삽입해서 이전 퀴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택지의 순서를 선택하게 하는 순서 맞추기 퀴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카웃 또한 퀴즈처럼 질문이나 선택지에 영상, 이미지 등을 삽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웃 역시 결과표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네,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난감하긴 한데 누가 몇 번 문제를 맞았고 몇 번을 틀렸는지 답을 선택하기까지에는 몇 초나 걸렸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어서 언어의 장면만 넘으면 굉장히 쓸만한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 이게 대기실 화면인데요. 처음에 만들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대기실이 먼저 생성이 되고요. 다른 플랫폼들처럼 큼지막하게 들어오는 방법과 접속 코드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카웃점이 이 주소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카웃 앱을 깔아서 들어오면은
로그인 할 필요 없이 바로 이 게임 접속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거를 20962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숫자 코드를 적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호스트의 화면에 누가 들어왔는지 보이게 됩니다. 닉네임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닉네임을 꼭 적어야 하고요.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름을 쓰라고 네, 안내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카웃의 단점은 앞에서 말했듯이 호스트의 화면을 무조건 봐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그 선택지의 폰트가 너무 작아서 뒤에 앉은 아이들은 잘 볼 수가 없다는 게 또 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는 수 없이 아까 그 사진들처럼 네, 이런 식으로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으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뭐 좀 좁긴 한데 그 선진국 수업 느낌 나고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같은 정답도 빨리 누를수록 점수가 높기 때문에 문제를 보지도 않고 무작정 빨리 누르려고만 하는 학생도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멘티미터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직전에 그런 식으로 안내가 나가거든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빨리 누를수록 점수가 높다. 이 문제는 뭐 무조건 똑같은 점수를 준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카웃은 재미를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챌린지 모드가 아닌 이상 라이브 퀴즈 모드에서는 그 기능을 끌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빨리 누르려고만 해요. 그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은 이거를 사전에 주의를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치명적인 단점인 게 문제를 풀면 나오는 그 리더보드에 상위권만 소개가 되거든요. 20 몇 명이 다 같이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상위권 몇 명만 소개가 되는 데다가 제일 빨리 눌러서 큰 점수를 받아서 단숨에 순위권에 진입한 친구들은 흐르는 효과를 주면서 위로 껑충 막 이런 효과를 주면서 조명해 주거든요. 그걸 보면 아이들이 눈이 뒤집혀서 잘 통제가 안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내 이름이 저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5개의 플랫폼에 대한 특징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말로 설명만 들으니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네, 그래도 내일 저와 함께 실습해 보시면 아, 전에 말했던 이 사람이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하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다음은 실습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크롬이 없으신 분들은 네, 앞선 강의에서 구글 문서 만들기를 하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뭐 혹시라도 이제 필요 없겠지 하고 크롬을 삭제하신 분들은 네, 다시 설치해 주시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5개 플랫폼 모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선 강의들에서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모니터가 2개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하나는 줌으로 저의 화면을 보시고 하나는 실습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듀얼 모니터가 흔한 건 아니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줌을 키셔서 제가 하는 영상을 보시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옆에다 놓고 실습을 하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패들렛, 우클랩, 멘티미터, 퀴지즈, 카웃 이 순서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크롬 브라우저를 켠 다음 순서대로 탭을 만들어서 다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 줌 계정으로 만든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인데요. 사전에 안내가 다 나갔을 것이고 내일도 그 직전에 안내가 나가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조금 늦을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은 놓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3시에 화상회의를 통한 실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